제가 오늘 추가로 발표할 주제는 코딩 에이전트, 코드 그리고 휴먼들이 코-이볼빙 하는 데 있어서 이밸류에이션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실제 코딩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밸류에이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고,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소개드리기 전에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오보의 연주자의 모습이에요. 오보의 연주자들은 그 입에 닿는 리드 부분을 직접 다 깎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들이 현이 망가졌다고 직접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오보의 연주자들은 직접 깎고 그 이유는 리드가 조금만 달라져도 오보의 소리가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적합한 리드를 스스로 알고 그걸 맨날 깎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만큼 많이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에이전트를 우리의 입맛에 맞게 직접 깎는 작업을 하고 있죠. 코딩 에이전트는 스스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액션을 수행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크게 나눌 수 있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델 API, 두 번째는 하네스, 그리고 스캐폴드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네스는 모델을 감싸는 도구의 총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오픈 핸즈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레이어 2로 들어가 보면 클라우드.md, 뭐 스킬스, 시스템 프롬프트 등이 모두 하네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코딩 에이전트를 튜닝을 할 때 어떻게 튜닝을 하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프롬프트를 조금 바꾸기도 하고 써보니까 별로 클로드 코드가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으니 코덱스로 바꿔보고 뭐 이런 시도들을 하실 텐데 거기에 기준은 왠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에 그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뭐 에이전트.md를 바꿔볼까? 클로드 스킬을 다른 걸 써볼까? 클로드 코드 대신에 안티그래비티를 써볼까? 그 다음에 모델 API를 바꿔볼까? 이런 고민을 하죠. 거기에서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들은 성능이 좋은가? 더 빠르게 더 적은 토큰을 사용해서 개발이 가능한가? 더 저렴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가? 클로드 뭐 오프스 4.6만 계속 쓰면 너무 비싸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가 튜닝에 할애하는 시간을 쓰는 게 가치가 있는가? 좀 더 튜닝을 해서 도가 뭐 정확도가 1% 좋아진다면 좋은 거지만 그만큼 내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에 의존해서 튜닝을 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혹은 뭐 레딧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대라고 하면 그거를 팔로우업해서 따라하기도 하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써보니까 별론 것 같아. 감에 의존해서 하네스나 모델을 바꾸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최근에 좀 재미난 유튜브를 하나 들었는데 노정석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레벨업의 신정규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코딩 에이전트를 다루고 있는가 혹은 튜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봤어요. 거기서 제가 직접 인용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스터디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테스팅되고 있다라고 에이전트들이 느낄 수 있으니 방어적이 되지 않도록 말을 순화해서 한다고 합니다. 너는 테스트 중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서브 에이전트가 콜하는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구조죠.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런 걸 없앴다. 또 재밌었던 건 존댓말을 에이전트에게 쓴다고 합니다. 프롬프트에 존댓말 넣는 거지. 그 이유는 그 에이전트 간의 그 소통 혹은 사람과 에이전트 간의 소통 이슈가 아니고 여기에 너무 길들여지면 자기가 대표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까지 반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우려를 해서 에이전트한테도 존댓말을 쓴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과정 자체가 내 삶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코딩 에이전트와 소통하면서 개발하는 때도 사람을 다루듯이 조심한다고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비판을 시킨다고 해요. 스스로 하네스를 업데이트하도록 만드는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쪽 부분은 굉장히 엔지니어링적으로 고도화가 산해돼 있을 텐데 뭐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코딩 에이전트를 사람들이 다룬다라는 인식을 받았고, 두 번째로는 에이전트 튜닝에서도 암묵지가 기능을 한다. 아, 이렇게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감에 의존하는 암묵지들이 기능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량적인 측정이 없으면 발전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소개를 하신 신정규 대표입니다. 안쪽에서는 실제 이밸류에이션들을 많이 돌리고 있겠지만 따로 영상에 관련 소개는 없었고요. 우리가 에이전트들을 튜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측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LM한테 그림을 그려보려고 시켰는데 우리는 막연한 느낌, 바이브에서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서 체계적인 평가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환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요즘 이런 관련 논의들도 굉장히 많죠. 작년에 가장 핫했던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RLVR인데 정답이 있는 문제는 그대로 가면 되지만 정답이 불확실하거나 확실하지 않는 문제들을 확실한 문제로 변환해서 RL로 튜닝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완전 다른 분야에서는 최적화 문제에서 직접적인 최적화가 힘든 논 컨벡스 문제를 컨벡스 문제로 변환해서 푸는 그런 방법도 있죠. 다시 말해서 평가가 가능해야 좀 더 효율적인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거나 아직 비어있는 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평가의 세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퍼블릭 벤치마크, 두 번째로는 사내 벤치마크, 마지막으로 나만의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서 벤치마크는 이밸류에이션과 같은 개념으로 썼고요. 먼저 퍼블릭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앞선 발표에서 진우님께서 소개를 하셨던 SW 벤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내게 어떤 모델이 적합하구나, 어떤 하네스, 스캐폴드가 적합하구나라는 걸 고르는 일을 뜻하겠죠. 두 번째로는 사내 혹은 조직 내, 팀 내 벤치마크를 간단하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팀 내에서 개발을 할 때 코드 컨벤션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벤치마크 형태로 만들면은 각자 개발을 하지만 개발된 결과물들이 일관성이 있을 거고 그렇게 일관성이 있다면 좀 더 사람들끼리 소통을 할 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프로젝트에 특화된 나만의 마이크로 벤치마크인 로컬 이밸류에이션이 있습니다. 제대로 작동을 하면 나한테 적합하고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코딩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 가지 블로그 글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랭체인에 최근에 올라온 블로그 글입니다. 그저께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그 LLM을 고정을 해두고 하네스를 최적화함으로써 터미널 벤치마크의 성능을 높였다라는 그 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능을 높였는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의 꼭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벤치마크를 돌려보니까 틀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틀렸다라고만 하지 않고 왜 틀렸는지를 조금 더 드릴다운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흔했던 실패 패턴이 뭐냐면 코드를 작성하고 그걸 읽고 잘했네. 그리고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기. 다시 말해 태스크 없이 그 태스크를 완료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 프롬프트에 문제 해결 절차를 명시적으로 넣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뭐 코드를 다 짠 다음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고 미진한 게 있으면 개선해라. 이렇게 프롬프팅을 넣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쓰더라도 항상 동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동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강제하기 위해서 미들웨어를 하나 넣었어요. 미들웨어를 넣어서 에이전트가 이 태스크를 종료하는 순간을 캐치를 해서 검증 실행을 했니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리마인드를 시켜서 꼭 이 프로세스를 따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페일 케이스가 있었냐면 에이전트가 한 번 계획을 세우면 계속 그걸 고집해서 같은 파일을 10번 이상 조금씩만 바꾸는 둠 룹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미들웨어가 또 이걸 인지를 해서 파일별 횟수를 추적을 하다가 임계치 이후에는 이거 그만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이런 식으로 컨텍스트를 주입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환경 컨텍스트를 룰베이스로 주입한다든지 리즈닝 샌드위치라고 처음에는 띵킹을 길게 하는 모델을 썼다가 중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는 띵킹을 길게 하는 모델을 쓰는 이런 뭐 리즈닝 샌드위치라는 방법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터미널 벤치에서 32건에서 5위로 성능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들웨어는 룰 베이스예요. 어떻게
아까 제가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실패하는 패턴들을 이 블로그를 쓴 엔지니어들이 인식을 한 건데 어떻게 인식을 했냐? 트레이스 어널라이저 스킬이라는 걸 사용했다고 해요. 실패 모드 분석기인데 랭스미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코딩 에이전트가 개발을 수행할 때 그 트레이스, 띵킹 프로세스를 수집을 합니다. 그 중에서 틀린 것들, 오류가 난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병렬 에이전트들을 띄워서 LLM에서 저치로 패턴을 찾고 그 메인 에이전트가 그 갈무리해서 종합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오류들이 많았다라고 통계를 내서 수정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를 이룩했다고 하고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거에 대한 간략한 모집도입니다.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든 생각은 굉장히 이밸리에이션 드리븐으로 이 하네스를 최적화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터미널 벤치마크 위에서 수행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프롬프트만 딱 넣고 최종 앱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그 에이전트한테 명령을 내리고 최종 골까지 잘 갈 수 있는가를 이밸류에이션하는 벤치마크. 진우님도 소개를 하셨었는데 여기서는 코딩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어서 아마 발표에 추가를 안 하셨을 거예요. 이 터미널 벤치마크에 오버피팅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접적인 오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걸 파인 튜닝 등의 LLM의 웨이트를 변경하는 건 아니지만 이 터미널 벤치마크에 적합한 툴이 꼭 글로벌하게 잘하는 코딩 에이전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진짜 이 코딩 에이전트가 글로벌하게 개선되었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한 전후로 다른 문제들로 확인을 했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컬 이밸류에이션에 이 트레이스 어널라이저 스킬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개인이 코딩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들, 코드뿐만 아니라 트레이스들, 어떻게 LLM이 답변을 했고, 생각을, 띵킹을 했고, 어떻게 최종 아웃풋을 만들어냈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텍스트 혹은 이미지들을 트레이스 레코드에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스 어널라이저라는 걸 사용을 해서 그 트레이스들을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어떤 것들이 오류가 났었고, 어떤 것들을 잘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통계를 가지고 코딩 에이전트의 하네스를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코딩 에이전트 자체를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얼마나 내가 이렇게 바꿔놨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혹은 이러이러한 미진한 점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네스를 바꾸면 어떨까? 혹은 이런 걸 더 잘하는 모델을 로 교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더 정량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트레이스 애널레이저에서 LLM에서 저치 등으로 평가를 할 때는 뭐 룰 베이스도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LLM에서 저치로 가능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싱글 프로젝트에서만 진행을 하면 그 프로젝트에만 핏한 결과물이 나올 테니 오버피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트레이스를 다 모아서 최적화를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었고요. 말씀하시죠. 네, 되게 인상적인 개념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네네. 이제 RL 같이 뭔가 이렇게 LMM이 트레이스를 모아서 그걸로 저지를 해서 에이전트를 바꾸는 개념이잖아요. 네네.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하신 게 그럼 바꿀 때는 이제 휴면이 어쨌든 사람이 리뷰를 하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어프로브를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였죠. 이거는 개념도라서요. 말씀하신 거는 처음에는 사람이 하겠지만 이것조차도 뭐 에이전트한테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26년 기준으로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는 개념도인 것 같네요. 근데 아마 이후에 에이전트 관련해서 발표하실 분들이 이런 트레이스 관련된 논의들을 아마 많이 해주실 건데 제가 미리 좀 침범해서 죄송하게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든 질문점들이 있는데요. 개발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량적인 튜닝들 혹은 뭐 감에 의존한 튜닝들이든 간에 이런 튜닝의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해야 될까? 이게 좀 의문점이에요. 왜냐면 성능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사실 시간이 아까운 거고 성능이 많이 높아진다고 해도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은 실제 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시간적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것도 좀 공격적인 질문인데 지금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마다 뭐 HR 팀들이 있잖아요.
HR 팀들은 이제 사람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분들인데, 평가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면 사람보다 에이전트가 더 많이 굴러가는 조직 내에서 에이전트 리소스 엔지니어라는 직함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외에 이밸류에이션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있진 않지만 어떻게 하네스 엔지니어링 혹은 코딩 에이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지 뭐 오픈 AI나 엔트로픽이나 뭐 다른 블로그 글들도 많고 이런 것들은 논문으로 나오기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지루님께서 직전 발표에서 언급하셨듯이 정량적인 무언가로 보여주기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프랙티컬한 블로그 글들 위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왕규님이 디스코드에다가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동작 원리, 스캐폴드 동작 원리를 물어보셨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습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스캐폴딩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저도 요새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하는지.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개념 자체는 조금 이해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발표들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뤄지면은 네, 좋을 것 같네요. 그 오픈엔즈랑 SW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 있어서, 그거 보면은 좀 전반적인 아키텍처 파악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W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더 간단한 프레임워크로 이전을 하고 있어요. 요건데, 제가 지금 줌에 올렸습니다. SW 에이전트, 미니 SW 에이전트라는 애인데, 저는 요걸로 공부를 좀 먼저 해볼까 하거든요.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뭐, 에이전트를 100라인으로 구현했다고 하는데, 뭐, 구현이 적다고 하니까 좀 보고 공부하기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미니랑 기존 거랑 차이가 뭔가요? 그냥 좀 더 경량화된 기능이 기능은 적은 거의 버전. 유사하다고 알고 있고요. 네. 네, 그 기존 거는 점점 디프리케이트 시키고 미니 쪽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코드 아, 네. 자체가 짧으니까 주입하는 컨텍스트 양 자체도 굉장히 적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코드 자체는 양은 비슷하겠지만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것들이 좀 적다면 뭐 그런 면에서도 속도나 비용 면에서도 강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비슷한 성능이라면요. 네, 확실히 클라우드 코드 같은 거 쓸 때도 좀 많이 느끼는 바가 API 콜링하고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중간중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막 컴팩션하고 이런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경량화 됐는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비교해보면서 써볼 것 같아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발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